연기 지적을 받은 남욱 변호사 한 말인데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 100일 기자회견도 건너뛰고 기자들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아까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이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일단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화면 자체는 좀 재밌었어요. 남욱 변호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이 남욱 변호사 연기 지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진술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근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연극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예능이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라고 남욱 그 변호사가 얘기했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진짜 리얼리티 현실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 앞에는 소환, 체포영장, 구속영장, 기소 이런 정말로 엄중한 현실이 그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마디 뭐 이제 말장난으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후원금, 쌍방울, 거기다가 변호사비 대납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기를 한다고 하는 남욱 변호사의 그동안의 법정 진술이 정치자금 또는 그 뇌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40억 원가량 나오고, 또 배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진상 그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얘기해서 사업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실 앞에서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음악도 좀 깔아봤고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근데 이 작품은 영화 아닌 다큐멘터리다. 이상 실장님, 이게 네.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공방을 떠나서 대장동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는 한 변호사,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제1야당 대표가 오랜만에 꺼낸 말에 이렇게 바로 반박하고 풍자하는 듯한 말까지 받아친 거,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제1야당 대표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지 뭐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 태극 전사들의 꺾이지 않는 투혼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진짜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불의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수사와 보복이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연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주어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집행기관이었던 경찰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러한 진술들은 전부 다 히어세이, 전문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당사자들의 진술일 따릅니다. 그 다만 뭐 말씀으로 죄송한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뭐 진술 혹은 뭐 여러 물적 증거 말고도 남욱 변호사가 과거 언론 인터뷰와 달리
지금은 대장동 재판의 증언은 무게가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기 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물리적인 물증이나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예. 진술 증거다. 그것도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검찰에서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그거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흘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었지. 그냥 가만히 있었을 일은 그건 없지 뭐 아무도 알 수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그건 예. 아무도 알 수 없죠.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이것은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중간중간 반론하긴 했습니다만 이 네네. 검찰의 수사 가혹하다 이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다큐멘터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여러 증언들을 또 남욱 변호사가 앞으로도 여러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 단어까지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CR도 안 먹힌다. 이 CR의 C는 그 CR이 아니고 배 짜는데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사실 최근에 그 남욱 변호사가 내가 그때 했던 JTBC 인터뷰에서는 공식적으로 CR도 안 먹힌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아랫사람이 다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내용은 CR이고 C줄 안 먹혀서 배가 안 짜진다고 할 때를 말한다. CR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계속 남욱 변호사 인터뷰를 인용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CR 발언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어떡하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까지 회유를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뭐 어떻게 로비하려고 했는데 CR도 안 먹히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는 소환하고 인용했습니다만 별로 무게가 없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저게 조금 그런 게 CR도 안 먹히더라는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재판에서 CR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은 맞다라고 또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 보면 계속 CR이 먹혔다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남욱 변호사의 얘기대로 이건 다큐멘터리가 예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최초 어떤 당사자이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도 관련이 있어서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본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렇게 희화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이모 씨한테 42억 정도를 빌리면서 그게 이재명 측에 주기로 한 것이다. 뭐 인허가 로비용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돈에 실질적으로 유동규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돈은 4억이라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8억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이 38억에 대해서는 차용할 때 거짓말을 해서 차용한 것인가? 이런 알겠습니다. 논란들이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횡령했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정치 자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죄책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욱 변호사가 어떤 누군가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좀 진중하게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